최근 연이은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보며 아마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그 실망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냉정히 현재 저는 위아래 변동성을 가정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 시장의 미래를 낙관하진 않습니다. 물론 현물 ETF의 출시, 최근 블랙록을 위시한 IBIT에 기반한 ELS형 파생 상품의 출현 등 비트코인이 이미 제도권 내로 진입한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한 기관급 자금의 정식 유입 루트가 마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를 오랫동안 팔로잉 또는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탱하고 있던 탈달러 해지 수단 디지털 골드,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해킹의 어려움, 그로 인한 탈중앙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 등 기존 비트코인의 가격을 뒷받침하고 있던 시장 내러티브들의 균열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크립토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크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 저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균열된 신뢰를 극복하고 비록 어렵지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길이 보여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숫자에 의존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에 대하여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므로, 차후 업데이트될 영상들을 계속 트래킹하실 분들은 이 채널을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화폐를 너무 오래 숫자로만 이해해왔습니다. 통장 잔고, 주가, 환율처럼 표면에 드러난 수치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화폐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의 저장과 이전입니다. 누군가의 노동, 자연자원의 채굴, 기계의 가동, 시간의 소비가 응축된 결과물이 바로 화폐입니다. 결국 이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화폐는 언제나 어떤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다소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제가 최근 일론 머스크의 에너지 화폐론을 보며 머릿속에서 생각한 명제 몇 가지를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반 구독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다소 의아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한 평가는 미래로 미뤄두시고 일단 물 흐르듯 편안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폐는 에너지의 응축이다. 농경사회의 소곡물은 태양에너지와 인간노동의 집약체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석탄과 석유가 화폐 시스템의 배후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근본 유제 역시 채굴이라는 막대한 물리적 에너지 투입을 전제로 한 화폐였죠. 현대의 법정화폐는 더 이상 물리적 제약을 갖지 않지만 대신 정치 권력과 금융 시스템의 신뢰라는 추상적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에너지가 무한히 찍어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릴수록 화폐는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구매력은 서서히 붕괴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 실패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에너지를 직접 화폐로 바꾼다. 비트코인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신뢰를 정치나 제도에 맡기지 않고 물리적 에너지와 수학에 고정시켰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 세계가 검증하죠.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없고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전기를 태웠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전 지구적으로 검증 가능하며 누구도 임의로 늘릴 수 없고 시간에 따라 점점 더 희소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화폐를 다시 한번 자연 법칙의 영역으로 끌어내린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소비하는가, 정지하는가. 흔히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비판받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비트코인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화폐로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수력 발전의 잉여 전력, 가스 플레어링, 송전이 불가능한 오지의 전력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고립된 에너지를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 가능한 자산으로 바꿉니다. 이는 에너지의 국지적 가치를 글로벌 가치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석유가 20세기의 전략 자원이었다면 비트코인은 21세기의 에너지 중개 프로토콜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국가 화폐와의 충돌, 그리고 공존. 앞으로의 충돌 지점은 명확합니다. 국가 화폐는 여전히 세금과 법으로 강제력을 갖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에너지 보존 측면에서 더 우월한 선택지를 제시할 뿐이죠. 역사적으로 인간은 언제나 더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수단을 선택해왔습니다. 따라서 미래는 비트코인이 모든 화폐를 대체한다라고 보기보다는 피아트 머니는 교환과 부채의 도구로, 비트코인은 에너지와 시간의 저장 수단으로 역할이 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한 담화에서 피아트 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AI와 로봇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한 생산 단가 하락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시대의 도래를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피아트 머니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 보진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피아트 머니는 단순한 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바로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상징하는 피아트 머니를 과연 그들이 온전히 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색을 입혀 다시 연명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과 피아트 머니가 머무는 섹터에 있어 어느 정도 교집합 영역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구분되어질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화폐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비트코인의 미래는 가격 차트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어떤 에너지 체계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확산될수록 저장과 이전의 문제가 중요해질수록 에너지 그 자체를 화폐화한 시스템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결국 이런 점에서 최근 저는 비트코인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폐는 누구의 약속인가? 아니면 자연의 법칙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에너지 문명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화폐를 숫자가 아닌 시간과 에너지의 결정체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